안녕하세요. 오늘도 꾸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덴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말고도 에덴을 지금 준비하시거나 이미 한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에덴 그룹을 포함하여 앞서버 분들과 함께 총 1서버부터 136서버까지 에덴이 조금 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제국신문을 통해서 공지가 한 장 날라왔어요. 그래서 꾸야가 자세히 알아본 결과 이미 같은 게임사에서 퍼블리싱 중인 타 게임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이번 에덴 같은 경우는 새로 나왔어요. 남북 대항전. 말 그대로 남북 전쟁입니다. 진영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고 서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좋은 보상을 가져가는 개념이죠. 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게임사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보편적인 에덴 또는 혼돈의 경우에 게임사가 마치 서버 점검 공지를 하듯이 긴급히 공지를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보통 에덴 시작 또는 혼돈 시작하기 이틀에서 3일 전에 대부분 공지가 날라왔죠. 참 이게 뭡니까 정말 게임사가 아니 말 그대로 야 내일 모레 니네 에덴 할 거니까 준비해. 야 장난하냐 진짜. 에덴이 무슨 뭐 말 그대로 그냥 뚝딱 해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뭐 공격 와 하면 끝나는 그런 건 줄 아나 봐요. 어쨌든 그랬던 게임사가 무려 기간까지 언급해주면서 정확하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 점은 정말 굉장히 칭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게임사가 무언가 이 유저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충 설명은 나와 있어요. 이렇습니다. 뭐 진영을 나눠놓고 뭐 대항전을 하고 뭐 거점이라는 건물이 이제 생깁니다. 스트롱홀드라고 그러는데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진영 점령 포인트니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보상 신규 보상이 들어가고 뭐 제가 볼 땐 다 개똥 같은 소리고요. 네, 그리고 뭐 병사 치료 기간이 뭐 바뀌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꾸야와 함께 새로운 에덴 그리고 이번 새로운 에덴 팁을 드리면서 기존에 에덴 하시던 분들도 참고하실 만한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함께 새로운 에덴 남북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우선 제가 외국 사이트에서 에덴 남북전쟁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놨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고 좀 뭔가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게 표현된 웹사이트인 것 같아요. 개인 뭐 블로그 같은 형태인데요. 우선은 뭐 그런 거는 전혀 관이 없으니까 이거 저작권 뭐 문제 걸리는 거 아니겠지? 뭐 그렇습니다. 자, 알아보면 내용이 지금 조금 영어라서 보시기 복잡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맵 구성이 이렇습니다. 북쪽이 오른쪽 위에, 남쪽이 왼쪽 아래.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같은 게임사에서 퍼블리싱하는 타 게임에 의하면 구조물의 위치나 지형이 약간은 북쪽 진영이 유리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가운데에 이제 고대의 전장이죠. 월드센터라고 불리웠던 현재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에서는 고대의 신전입니다. 이 고대의 신전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남쪽이 마지막 가운데, 자, 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마지막 가운데죠. 이 마지막 가운데에 점령하러 가는 마지막 게이트 관문을 여는 데에는 남쪽이 또 좀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구조물의 위치는 북쪽이 조금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구조물이고 설계고 나발이고 뭐가 됐던 간에 일단 우리 길드가 세면 장땡.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강자들이 많은 이 맵에서 자,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일단은 요 가운데 진영, 이 맵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맵의 가운데 진영은
중립지형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정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고 안전지대 같은 개념으로 이 양쪽 진영이 나누어져 있고 가운데에서 서로 만나서 격돌을 하고 결국엔 최종 목표는 고대의 신전을 누가 차지하느냐. 고대의 신전이 가장 길드 점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상 개념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의 에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2000점을 뭐 3개 길드까지 나눠 먹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남북전쟁부터는 일단은 남과 북이 뭐 어떻게 뭔 수를 내건 어쩌건 간에 그냥 승자와 패자가 일단 먼저 나뉘고요. 그리고 어느 쪽이 이겼던 간에 승자가 된 진영에서 또한 길드별로 순위가 또 나뉘어집니다. 즉 승자 진영 쪽에서 순위별로 보상이 다르고요. 패자 진영 쪽에서 순위별로 보상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승자 쪽의 보상이 패자 쪽보다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것이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승자 진영이 있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벌써 뭐 저희 외국 친구들 몇몇 분께서는 벌써 외교에 이미 시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우리와 동맹이었던 다른 연맹이 나와 상대 진영으로 걸리거나 우리랑 정말 영원한 우리의 숙적, 우리의 정적이죠. 정말 적대시하는 걔들이 같은 진영에 걸리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우선 우리의 동맹이 다른 진영에 걸렸어. 와, 이거 어떡할 거야? 누가 이길 거야? 나 싸울 순 없잖아요, 동맹인데. 뭔가 합의점을 찾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정말 주적이 과연 우리 진영에 같이 만났을 때 어떡할 거야? 시작하자마자 그냥 전쟁입니다. 이거는 또 그렇게 해서 이게 진영별로 마치 이렇게 이루어져요. 같은 진영에서 타 길드끼리 전쟁이 됩니다. 전쟁이 되는데 마치 내전 같은 개념인 거예요. 같은 진영에서 너무 잦은 싸움이 벌어져서 전력 약화가 생기고 거기에서 시간적인 손해, 전력 누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진영의 승리는 멀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싸워왔던 우리의 적과 두 손 맞잡고 룰루랄라 와 이번에 같은 진영이네 얘들아 우리 이제 잘해보자 전에는 내가 미안했어 뭐 개똥 같은 소리 할 필요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탑게임에서 5만 가지 일들이 생겼었다고 하네요. 정말 아직까지도 게임사에 남북전쟁에 관련돼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자 계속해서 남북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맵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전투 방식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진영에서 서로 간에 전쟁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고요. 굉장히 전투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문제는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더 관건이겠죠. 그리고 새로운 빌딩, 자 이게 거점인데요. 거점이 저는 처음에 혼돈에서 봤던 연합센터 뭐 이런 요새죠 요새 그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다시 맵으로 가서 맵에 보시면 각각 지금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색깔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게 남쪽은 파란색 북쪽은 빨간색으로 해서 점령된 거점인 거예요. 거점은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맵에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남쪽 진영에서 거점 하나를 점령했어. 어떤 길드가 점령했건 이런 거는 관련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떤 길드든 간에 남쪽 진영에 소속된 길드가 거점 하나를 먹었다. 그러면 같은 진영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길드도 이 거점을 시작으로 타일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즉 남쪽 거점에 길드 A와 B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같은 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진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 싸울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A 길드가 거점 하나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B 길드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합류하려면 길 내고 뭐하고 뭐 자시고 하면 골치 아파요.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 아시다시피 에덴 맵은 굉장히 큽니다. 정말 이 대륙 횡단 한번 하는 게 이게 말이 쉽죠. 24시간 동안 타일만 열심히 그냥 죽어라 타일만 까는 거예요. 밑에 애들이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야 우린 이거 뭐 하는 거냐 진짜. 우리는 뭐
그냥 타일 점령하다 끝나는 거냐. 와, 어떤 애는 또 막 나 14타일 먹어야 되네 어쩌네 또 해가지고 누가 내 14타일을 먹었네, 내가 길내고 있었는데. 아니 네가 지금 14타일 먹으려고 길내고 있는지 길드 목적지까지 가려고 길을 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그런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A 길드가 이걸 점령을 하면, 거점을 점령을 하면 B 길드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같은 진영에 소속된 길드이기 때문에 이 거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타일을 여기서부터 새로 깔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점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거점을 잘 지켜내고 길드끼리 서로 뭉쳐서 잘 움직이느냐가 진영의 승패에, 남과 북, 남쪽 진영, 북쪽 진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탑게임에서는 길드 2개끼리 동맹을 맺어서 보통 한 진영에 길드 4개 정도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 길드는 당연히 2개가 되겠죠. 그러면 메인 길드 하나에 서브 하나, 또 다른 메인 길드 하나에 또 다른 서브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진영을 넓혀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진영에 어떤 길드, 어떤 연맹이 오느냐가 더 관건이겠죠.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같은 서버 내의 1, 2등 연맹은 같은 진영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 진영이 되거나 아예 다른 맵이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확실치가 않아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100% 확신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앞선 탑게임에서 제가 정보를 발췌해서 나름 짜집기를 해서 모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거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면 굉장히 버프가 조금 다양해졌어요. 기존의 에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연맹, 이 길드 레벨에 의해서, 그리고 점령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구조물들을 점령했냐, 이거에 따라서 각종 버프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보통 자원을 생산량을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먹은 타일 개수보다 굉장히 빨리 자원 수급이 돼요. 그래서 수집을 했을 때, 자원을 수집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모이기 때문에 가공 속도가 굉장히 빠듯한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덴 남북전쟁에서는 심지어 점령하지 않았음에도 자원이 생산이 됩니다. 이 또한 길드의 구조물 점령에 따른 부수적인 보너스로 제공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스크린샷에 나와 있죠. 이게 음료예요.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로 치면 음료인데, 음료가 지금 점령지가 0인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4700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점령이 안 된 상태에서도 자원이 계속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길드를 빨리 성장시키느냐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께서 이렇게 공략이나 팁들을 올려주신 거를 보면 초반에 길드 성장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길드 레벨에 맞춰진 거, 길드 레벨에 따른 멤버, 이거는 기존 에덴과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보상도 사실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거죠. 다만 추가된 게 있다면 진영에 따른 우승 보상과 패배 보상이 추가되었다는 점, 이 점이 차이점입니다. 다른 부분은 사실 기존의 에덴에서 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개인 점수 만점, 15,000점 보상이 다르고요. 길드도 레벨 20, 40 해가지고 보상이 달라지죠. 자, 그리고 이 친구도 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우선은 초반에 길드 성장을 얼마나 빨리 하고 자신의 개인 미션들, 에덴에서 길드 미션은 매주마다 새로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미션이 나오기 전에 클리어 했던 것도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빨리빨리 클리어 해놓으면 매주 월요일이 됨과 동시에 길드의 새 미션이 오픈되면서 이미 클리어 된 거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은 대부분 영예의 금화가 가장 중점적인 보상이 됩니다. 일반 퀘스트라든가 길드 퀘스트 같은 경우는 영예의 금화를 단시간 내에 바로바로, 이게 일시불이죠, 일시불.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줍니다. 야, 내가 쏠게. 니네 너 퀘스트 깼어, 잘했어. 바로 그냥 현찰로 빡.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아이템 또는 이런 구비해야 되는 기타
이 소모품들을 그 즉시 영예의 상점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되고요. 길드 퀘스트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 직접 경험해봤지만 영예의 금화 주는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다 모았다가 끝나고 다 받았거든요. 물론 뭐 길드 보상 같은 경우는 길드 퀘스트나 개인 이 퀘스트 보상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다 받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에덴 보상까지 합쳐지고 뭐 하니까 나중에 에덴 끝나고 보니까 영예의 금화가 생각보다 많아. 이런 경우가 됩니다. 아마 남북전쟁은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남북전쟁이 달라진 점, 기존의 에덴과 차이점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전술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진영에 누가 걸리느냐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되지만 같은 진영 내에서의 서열 정리, 즉 길드 간의 이런 분쟁이나 마찰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느냐도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카페에 나와 있는 질문 답변란에 에덴의 남북전쟁에 대해서 자, 기존에 뭐 이런 거랑 있고 뭐 간단하게 질문을 누가 했죠. 답변들 보면 뭐 남북 승자 패자로 무조건 나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알고 차이는 보상인 게 당연히 보상 차이가 엄청나대요. 일단 보면 승자 진영의 4위 보상 정도가 패배 진영의 1위 보상이랑 비슷하답니다. 와, 이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차이 엄청 뭐 심하고 뭐 소환권에 뭐 예를 들어서 영예 금화나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남북전쟁 만든 놈 누구야? 널 누구야? 게임사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어 이걸 환장하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대충 보면 저희 서버 타연맹도 남북전 만들고 배신해서 난리네요. 컨텐츠 별로래요. 통수 컨텐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승패 나눴는데 내부 분열도 일어나. 이게 뭔 얘기냐면 밑에 나와 있죠. 자, 지난주까지 겁나 싸우다가 남북 투력 겁나 까이고 합의해서 승자 패자 나누고 1, 2, 3등 나누었는데 미순이 연맹의 뒤통수침 이런 겁니다. 통수의 통수 컨텐츠 이 정도까지 말이 나옵니다. 정말 뒤통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양측 진영 간에 말 그대로 1등 길드가 상호 간에 합의를 한 거죠. 자, 우리 이번 에덴에 우리가 이길게. 뭐 예를 들어서 남쪽이 좀 세. 그래갖고 남쪽이 월세 먹고 뭐 하고 그러니까 고대 신전을 먹고 뭐 해서 자, 북쪽이 가망이 없어요. 그래갖고 남쪽이 북쪽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이제 이렇게 해갖고 적당히 싸우고 전념 레벨이나 올릴 겸 전념 자기나 좀 하고 이렇게 정리하자. 니네 뭐 밑에 얼마 주고 포인트 얼마 주고 이런 거 다 계산을 쫙 맞춰갖고 외교관들끼리 싹 협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남쪽 진영에 밑에 있는 애들은 와, 우리 승리보상 받을 수 있어. 와, 대박이야 대박. 와, 우리 2등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네들끼리 꽁냥꽁냥 합니다. 그걸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할 수 있죠. 우선은 첫째, 승자 진영 쪽에서 2등 또는 3등 밑에 있던 애들이 뒤통수 치고 마지막에 점수를 오버해 버린다던가 이렇게 해서 1등을 노리는 거죠. 정말 뭐 아군이 뒤쪽에서 우리가 점령해놓은 안전지대의 것 이런 구조물들을 그냥 뒤통수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예상치도 못했던 전쟁을 벌여야 되고 아시다시피 에덴은 구조물을 한번 뺏기면 다음 전쟁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날은 더 이상 그걸 손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에덴 마지막 날이 항상 언제다? 일요일. 전쟁 날이 언제다?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아, 골치 아파집니다 정말. 제 장담하는데 에덴 남북전쟁에서 마지막 한 주는 정말 피 터질 거예요. 정말 신경 곤두세우고 심지어는 감시조까지 배치한다고 하네요. 그 연맹에서 일부 인원을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자기 구조물들을 감시하게 시킨대요. 쉽게 말해서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른다 이거지. 그리고 반대로 패자 진영에서도 뒤통수가 어떤 게 있냐면 패자 승자 이렇게 합의가 잘 됐어. 뭐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패자 쪽도 나름대로 지들끼리 또 순위도 나눠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것마저도 또 뒤통수 쳐서 1등 보상 뺏어가던가 아니면 패배하기로 했는데 패배 진영의 뭐 그 제1연맹이 아니라 다른 제2연맹 이런데 길드에서 제2길드에서 승자 진영의 통수를 치는 거죠. 승자 진영은 패배 진영의 1길드를 믿고 협의를 봐줬는데 패자 진영의 제2길드가 우린 그딴 거 신경 안 써. 우리는 인정 못해. 왜 우리가 패배해야 돼? 우린 그냥 싸울래. 갑자기 마지막에 뒤집어 엎으려고 기어 나오고 또 싸움을 걸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정말 허구한 날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통수에 통수를 치는 컨텐츠. 남북전쟁. 이게 어떻게 남북전쟁이야. 내부전쟁 아니야, 내부전쟁. 다 골치 아프다, 진짜. 와, 등잔 밑이 어둡다. 이거 항상 머릿속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에덴을 하면서 우리가 미처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몇몇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고요. 자, 지금 화면 이게 가운데가 게이트야, 게이트. 이게 게이트. 이게 게이트예요, 게이트.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써가지고 글자로는 적지 않겠습니다. 이게 게이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특별히 번역을 넣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외국인 친구들 이 영상은 보면 안 좋아. 번역 달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한국말로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굉장한 팁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할지 모르겠네요. 참 민망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게이트입니다. 에덴에서 이게 게이트인데 특히나 남북전쟁 같은 경우는 가운데 진영에서 게이트 점령하기 위해 그 전날 양측 진영이 타일작을 해갖고 딱 서로 맞다. 자, 빨간색이 북쪽 진영, 파란색이 남쪽 진영. 자, 이렇게 나눴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빨간색이 북쪽 진영, 파란색이 남쪽 진영. 그리고 남북전쟁이 아니라 일반 에덴 하시는 분은 말 그대로 빨간색이 적 길드, 파란색이 아군 길드. 이게 이제 각 섹터를 건너갈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게이트예요. 관문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대치를 했을 때, 자, 이 게이트는 아직 주인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야? 시간 딱 돼갖고 말 그대로 뭐 화요일날 리셋 딱 땡 하면 저거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그죠? 죽자고 양쪽에서 그냥 달라들고 완전 개싸움 되겠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점령하냐? 막타 친 사람이 먹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운 좋아서 막타를 쳐갖고 먹었어. 아, 얼마나 좋아. 그냥 빨간색 쟤네 그냥 공짜 아닙니까? 쟤네 어떻게 할 거야? 패드 미리 깔아놓고 글로 다 날아가든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한테 저 터지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지 뭐. 아니면 요단강 건너던지.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 파란색이 아군이라고 치고 빨간색이 적군이라고 쳐봐요. 이렇게 딱 배치를 했어. 그럼 우리 이 뒤에도 막 성들 엄청 많겠죠. 당연히 막 얘들도 지금 엄청 많고 막 다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청 많아요, 여기도. 그 상태에서 게이트를 막타를 우리가 먹었어.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냥 얘네 다 그냥 조지고 일로 들어가면 돼. 그냥 타일 바로 여기 안에 패드 설치가 안 되는 공간이 있죠. 타일 연결해서 그냥 가갖고 얘네 다 쓸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막타를 못 먹었네. 오, 뭐 환장하네. 이거 어떻게 할게요? 그죠? 미치는 겁니다. 이 앞에 아군들 얘네 지원 넣어주는 것도 일이에요. 이게 뭐 한두 개여야지. 얘들이 뭐 또 앞에 있는 애들 얘들이 뭐 한두 명인가? 못해도 뭐 40개 50개 성 최소한 40개 50개는 기본인데, 그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립지역에 있는 게이트를 점령 시에 사전에 작업을 합니다. 농장이나 아니면은 서브 길드나 또는 이 게이트 점령하는 시간대에 자신이 참여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공격에 보탬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길드원이 24시간 100%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걔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성을 이 앞에 패드 못 가는 지역 있죠? 여기를 성으로 둘러쌉니다. 절대 대각선으로도 그렇고 일자로도 그렇고 옆으로도 타일 연결이 안 되게, 성으로 타일을 못 나오게 이렇게 틈 꼼꼼하게 겹쳐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게이트가 리셋 플러스 0이다. 그러면 리셋 되기 2시간 전에 얘들을 다 깨워. 무조건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뭐 한다? 쉴드 칩니다. 쉴드 눌러. 지금 니네 쉴드 누르면 돼. 누르고 자. 자, 누르고 꿈나라로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바이바이. 네, 괜찮아요. 니넨 자도 돼. 그냥 오늘 쉴드 누르고 가서 자빠져 쳐. 잠이나 자. 니네 일어나면은 좋은 일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먹으면 감사한 거고 그냥 치면 다 쓸어버리면 돼요. 그냥 얘네 다 날려버리면 돼. 근데 못 먹었어. 근데 어떡한다? 이 친구들 타일 여기다 몇백 개를 깔아봐야 다른 뒤에 있는 우리 아군을 공격하러 건너올 수가 없죠. 왜냐? 여기 성들이 이미 쉴드가 온이 됐어요. 에덴에서는 쉴드 충전 기간이 2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시간 이후에 8시간 동안 쉴드가 가동돼요.
2시간 전에 실드를 눌러놨기 때문에 리셋 0이 됨과 동시에 얘들은 실드가 쳐져요. 그럼 얘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죠. 타일이 못 넘어오는 겁니다. 그냥 이게 강제 길막이에요. 강제 길막. 그냥 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막아놓고 우리는 어쨌든 여기 실패했으니까 오늘은 이거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빠르게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면 그만인 겁니다. 최소한 8시간은 얘들이 타일을 뿌리러 넘어올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8시간 동안 얘들이 계속 여기 과연 있을까? 그렇게 될까? 얘들은 다음 타겟이 없나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남북전쟁이 생각보다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뒤통수 조심, 자나깨나 통수 조심. 앞으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자빠졌는데도 또 코가 깨져. 이게 남북전쟁이라니 미치는 거죠. 자, 어쨌든 통수 조심, 그리고 거점 잘 활용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진영에 누가 어떻게 떨어지시던 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건 간에 저는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은 안 해요. 어쨌든 저는 최대한 우리의 동맹, 연맹들과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적들은 무조건 처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리더가 아니라서 저희 리더들께서 알아서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제 의견은 그래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의견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북전쟁 정말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정말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꾸야입니다.